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심?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목사들 돼지 김용민입니다. 제가 예수와 관련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맨 얼굴의 예수. 못 사는 동네에서 무식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혁명을 꿈꿨던 청년 예수. 그 청년 예수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종교적 선입견 없이 읽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왜곡하고 분칠한 예수를 해체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김용민이 쓴 예수 이야기 맨 얼굴의 예수.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동력 발행. 맨 얼굴의 예수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한겨레부터 보겠습니다. 일면의 기사인데요. 그 국정원 정보관이 이른바 IO라고 불리죠. 예. 국정원 정보관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문의한 사실을 국정원이 시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최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에 국정원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재현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정보관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소문을 듣고 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은 외에는 일절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디까지 국정원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또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국정원은 그럼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느냐.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사안만 터지면은 다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춘기 정권 아니냐. 개인적 일탈이 많은 걸로 봐서. 군도 국정원도 청와대도 하여튼 사건만 터지면 다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믿어야 하는지. 자, 한겨레가 이제 짚어봐야 될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국정원 정보관들이 안보, 대공 업무와 무관한 일선 교육 현장까지 무시로 출입하면서 직무 범위와 무관한 소문의 확인을 시도하는 등 온갖 정보를 끌어모으고 있는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3가지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고위공직자의 혼외자 관련 소문은 국정원법에 정해진 직무 범위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 어디에도 이것이 연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번째, 강남교육지원청은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89개 그리고 사설학원 6,610개를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을 드나드는 국정원 정보관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선교육청에서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과 관련한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박격포를 만진다든지, 박격포를 제조해가지고 사회 그 불안을 이야기한다든지, 고등학생이 말하자면은 대정부 전복을 꾀했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다닌다. 이 국정원의 그 업무 범위 밖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정보관의 개인적인 관심이었을 뿐이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교육장의 말만 듣고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보관들의 업무 관행상 그가 파악한 내용은 매일 작성하는 일일 보고 형태로 국정원 상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조난 자료를 작성하는 그 정보관의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육장이 실제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는지, 이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내용까지도 경과 보고 형식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국정원의 관행인 것이죠. 국정원은 소문을 듣고 문의하고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해명하고 있지만 이런 일련의 행위 전체가 국정원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인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면은 얼마만큼 이 국정원이 쓸데없는 정보까지 수집하려 했는지 그 실상이 드러난 것이고요. 만약 어떤 모종의 그 계략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한 거라면은 국정원이 현 정부 들어서도 지금 국정원 개혁을 논하는 시점에서도 공작에 개입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지난해 6월 전후로 한 이게 시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일입니다. 예. 워낙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대선 개입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모두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을 착각하기 쉬운데 이 사건은 분명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또 최동욱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겠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박근혜 정권의 일입니다. 자, 한국일보 신면을 가보면요. 청와대와 국정원이 최동욱 뒷조사 동시에 움직였나 이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이 이 최모군 관련 정보를 문의한 시점이 조의영 전 행정관이 조희재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최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을 요청했던 지난해 6월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최동욱 뒷조사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겁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시점만 보면은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이 최동욱 전 총장 뒷조사를 위해 동시에 움직였다는 거 아니냐. 개인적 일탈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윗선의 존재와 조직적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청와대, 특히 대통령과 유관한 일이라면은 이건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인데, 머리 기사입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를 왜 만든다는 겁니까? 고임금, 과다복지, 방만경영, 이 코레일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수서발 KTX의 임금 체계는 이 코레일의 이런 고임금 구조에 차별화되는 저연봉으로 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서발 KTX의 연봉이 코레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코레일 내부 문서인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 설계 최종 보고서를 입수를 했는데, 이 수서발 KTX 자회사는 코레일에서 자리를 옮긴 전직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임금을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로 월 임금의 100에서 150% 정도 받아온 코레일과는 다르게 이 수서발 KTX 자회사는 200% 지급한다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수서발 KTX 그 직원 대부분이 네. 본사 파견 인력입니다. 네. 본사 인력 파견해놓고 무슨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철도노조에 대한 그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구면 기사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 철도 파업으로 이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 씨 등 2명이 구속됐는데, 이거는 파업 시점에 그랬고요.
지난달 31일 파업 종료 이후에는 천안기관차 승무지부장 최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게 왜 주목되느냐? 자, 법원이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런 사유는요, 철도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져서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가 초래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앞서서 조합원 찬반 투표와 필수 유지 업무 인력 지정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을 분리한다면 그때는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측의 주장이 타당하냐? 이런 점에서 법원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못을 박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철도노조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킨 것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이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네요. 여러 면에 걸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려도 아마 충분히 그 맥락을 이해하실 겁니다. 사용자가 사라져버린 고용 급증, 노동자 절반이 간접고용직.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업의 용역 직원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업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없는 겁니다. 실제 사용자와 또 그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의 고용자가 다른 이런 상황. 이게 바로 간접 고용 아니겠습니까? 일감이 줄면은 사람 몇 명 잘라달라고 파견 업체에 전화만 하면 된다. 본사 고용 직원이면은 이 사실 사람 줄이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파견 업체에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사람 수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간접 고용의 폐해입니다. 알바 천국 채용 정보 가운데 70%가 간접 고용 사원 모집이었다. 인력 공급업체 상위 33개사의 경우를 보면은 그야말로 간접 고용의 그 공룡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수서발 KTX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체 임금 노동자가 한 1,600만 된다고 하죠. 절반 대 절반이 바로 정규직 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중에 이 간접 고용이 얼마나 되는가 따져봤는데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을 오늘 경향신문이 내놓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800만 중에 200만이 간접 고용이다.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동아일보 사설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 관련한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조중동 새누리당 어떤 입장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0개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에서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은 학교가 9개 학교 아닙니까? 한 군데 빼놓고는 다 교학사 교과서를 포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어떤 사설을 실었느냐. 어떤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지는 순수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나와 다른 견해나 나와 다른 역사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편협한 태도로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정치적 노선이 같은 전교조 야권 좌파 역사 교육학교의 그 집요한 공격으로 결국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고등학교들이 두 손 두 발을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편협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하지도 못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고등학교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욕설과 폭언이 쏟아졌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아니, 조선 동아가 그만큼 교과서 갖고 장난치는 이른바 이 우파 역사학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만큼 지적을 했습니까? 하여간 누구 보고 뭐 나와 다른 견해와 사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편협한 태도 운운합니까? 아니, 역사학계의 그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갖고 이 좌편향이니 이렇게 못 박아서 결국 찍어내게 했던 금성교과서 퇴출시켰던 그런 주체들이 누굽니까?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나와 다른 견해나 사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편협한 태도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반 조선일보식의 그런 논점들을 너무 부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 돼야 뭐 얘기거리가 있지요. 너무 이 실질적인 그 큰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세력들과 상대해야 되는 현실도 참 비루합니다. 예. 그럼 뭐 앞으로는 이런 거 비중 좀 줄이고요. 예. 더 좋은 뉴스 많이 소개해드리죠.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 좋은 뉴스가 없네요. 예. 중앙일보 12면을 보면요. 대학마다 요즘 그 학점 인플레를 손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교육부의 그 평가도 있고요. 신문사들의 평가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학점 인플레를 선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짜게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다 못해 이런 경우도 발생했네요. A 학점은 몇 %까지만 줘라. 뭐 이런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D 학점, F 학점 몇 %까지 줘라. 이렇게 시달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학칙이 없어요, 이거는. D 학점, F 학점 예를 들어 다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학칙에도 없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D 학점, F 학점을 일부러 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반교육적 처사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교육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립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작년 기억하십니까? 이 남양유업 대리점을 했던 어떤 분에게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어마어마한 욕설을 퍼부은 그 음성 파일 다 공개가 됐었죠. 자, 그 주인공, 이 욕설 파일을 공개한 분이 있습니다. 김웅배 씨란 분인데, 이분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김웅배 씨는 안녕하신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안녕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양유업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배상 한 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회사와 대리점주 쪽이 함께 구성한 피해 배상 기구인 중재판정부에서 배상 액수를 결정하게 되지만 이번 달 22일에 말이죠. 김홍배 씨는 포기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쪽에서 저에 대해서는 1원도 배상할 수 없다고 했고 제가 취급한 치즈는 우유와 달리 유통기한이 길고 대리점주 시절 판매 장려금 7,5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돈 없다. 이렇게 남양유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지요. 자, 아들이 대학 졸업반인데 아버지가 당한 욕설 음성 파일을 접하고는 충격에 빠져서 밤마다 이갈이 증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용구를 끼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아들, 이 아들에게 이 김웅배 씨는 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도 상처가 당연히 깊겠죠. 전 국민 앞에서 등신이 된 거죠. 동창회 나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음성 파일을 공개한 것 후회하지 않는다. 밀어내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대리점주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조선일보 기사 하나 정도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경희 사망설, 그러니까 장성택의 그 부인이죠. 김경희 사망설이 오늘 조선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살이나 심장마비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조중동에 실리는 이런 북한 관계 기사는 대체로 좀 소설이 많고요. 신빙성도 없고 그런데 이건 1면에 이렇게 다뤘단 말이죠. 네, 뭐 정말 그러한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문 정리 잘 들었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동주 서귀포시장, 우군민 제주지사로부터 이런 언지를 들었다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가 당선되면, 즉 우군민 지사가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시장 더 해라, 즉 한동주 시장 당신이 서귀포시장 더 해라. 그러면 한동주 네가 서귀포 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왔다. 내년 6월까지 선거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 임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나가 당선되면
너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네가 서귀포 도관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동주 제주도 서귀포시장이 전격 직위 해제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서귀포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우군민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나에게 서귀포시장을 더 하라고 했다. 이러한 내면적 거래를 하고 왔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시장직 내면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우군민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 입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에 우군민 지사는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다며 발뺌. 그런데 또 녹취록이 공개됐으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을 하실 때 지방정부의 버팀목이 절대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함께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우지사가 같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의기투합했고 이심전심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면서 일을 하실 때 지방정부의 버팀목이 절대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한동주는 우군민을, 우군민은 박근혜를. 이상의 녹취는 제주 지역 언론 제주의 소리와 제이누리에서 따왔습니다.